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6장 키워드 인수 호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의 매개 변수와 인수는 호출할 때 쌍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선언된 순서대로 인수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썬 문법에는 키워드 인수라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인수를 이용을 하면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의 순서대로 인수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의 선언 위치에 상관없이 인수를 직접 매개 변수에 대입해서 함수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정의가 있습니다. show info 해서 user, age, address 이렇게 있는데 print 유저에 해당되는 거는 유저에 전달하고 print age 나이에 해당되는 거는 나이에 전달하고 address에 해당되는 거는 address에 해당되는 건데 보여주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고요. show info 해서 김 25 서울 은평구 하면 유저는 김, 나이는 25, 어드레스는 서울시 은평구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쇼 인포 우리가 매개 변수를 넣어줄 때 원래는 뭐 유저 네임은 김해 25에 서울 은평구 이렇게 넣어줬는데 위치에 상관하지 않고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어드레스는 서울시 구로구, 나이는 26, 유저는 박 이렇게 넣어줘도 자동으로 입력이 들어가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쇼 인포를 이용을 할 때 매개 변수에 맞춰서 순서대로 넣어줘도 되고 순서가 틀릴 때는 그 매개 변수의 이름에 맞춰서 넣어주면 그 이름에 해당되는 게 출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유저의 김, 나이 15, 어드레스 은평구. 이게 순서가 다르게 넣어줬지만 유저에는 박, 나이는 26세, 어드레스는 서울시 구로구. 이렇게 위치가 틀려도 매개 변수의 키워드 값을 이용해서 입력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변수의 사용 범위가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 이렇게 두 가지의 범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함수 외부에 선언된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고 전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함수 내부에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지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함수 외부에 다른 함수에서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함수 내부에서 전역 변수의 값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함수 외부에 선언된 전역 변수에 새로운 값을 대입하고자 할 때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값을 바꾸고자 하는 변수가 전역 변수임을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역 변수와 이름이 같은 새로운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전역 변수의 값을 변경을 하는데 from pprint라고 하는
함수에서 함수를 쓰겠다. 그런데 그거는 pprint라고 하는 걸 임포트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people이라고 하는 리스트는 딕셔너리 형태의 넘버는 1, 네임은 김, 폰은 1번, 2번은 2, 2번, 3번은 박, 3번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people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의 시퀀스는 3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이런 리스트가 지금 외부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죠. address dictionary people이라고 하는 함수이고, 거기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들어가면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데, 이때 넘버의 시퀀스는 3인데, 그 3 글로벌 값을 정의해놨다. 그 글로벌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그러니 얘는 4로 바뀌겠죠. 그리고 people, 이 people이라고 하는 peoples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에다가 append 추가하겠다. 여기에 들어온 이름, 그 다음에 넘버 시퀀스는 3이었기 때문에 이제 4로 바뀌는 거죠. 4가 들어가고, 네임은 들어온 네임, 폰은 들어온 폰,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add dictionary peopl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에 an 4번 하니까 얘는 여기에 호출되겠죠. 4번에 an. 그 다음에 print people 해야 되는데 pprint라고 하는 함수를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그 people이라고 하는 거를 자동으로 리스트에 하나, 둘, 셋 추가되어 있는 게 4번으로 추가되어 있는 게 보일 거다. 그 얘기죠.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는 거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김은 1번, 이는 2번, 박은 3이고 아는 4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dictionary people 정수경에 이렇게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행 했더니 마지막에 5번 추가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다음은 디폴트 매개 변수입니다.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인수의 개수는 함수에 선언된 매개 변수의 개수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함수를 선언할 때 이 매개 변수가 디폴트 매개 변수라고 하면 기본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넣어주지 않아도 안 넣을 경우는 기본값으로 얘가 들어가게 해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매개 변수라고 하면 함수를 호출할 때 꼭 인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디폴트 매개 변수란 함수의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할 때 미리 기본값을 넣어둔 것입니다. 디폴트가 기본값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디폴트 매개 변수로 선언하는 방법은 변수 선언 시에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매개 변수에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하면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인수를 넣어주지 않아도
해당 매개 변수는 디폴트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호출을 할 때 새로운 인수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어주면 기본 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매개 변수를 우리는 디폴트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show info 거기에 id에 name에 age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아이디는 꼭 넣어줘야 되고 네임 안 넣어주면 그냥 노네임이라고 하는 걸로 디폴트로 들어가라. age 나이도 안 넣으면 0 들어가게끔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아이디는 아이디, 네임은 네임, 나이는 나이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show info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거죠. 홍에 길동에 25 넣으면 프린트 마이너스 30개를 반복해 그 얘기입니다. show info 기임하면 기임에 해당되는 거. 근데 나머지 안 넣었죠. 아이디는 뭐 아이디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름하고 나이를 안 넣었더니 이름은 없고 나이는 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홍길동의 기본 아이디는 홍이고 이름은 길동이고 나이는 25세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안 넣어줄 경우에는 노네임의 0 값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 자, 이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홍길동 25, 홍길동 25인데 김에 나머지 이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디폴트 매개 변수. 다음은 함수의 결과값 여러 개를 한번 전달해 보자. 우리가 함수의 수행이 끝나고 난 뒤에 처리 결과를 돌려주는 것이 바로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파이썬은 return을 할 때 한 번에 여러 개의 결과값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C에서는 하나밖에 못 돌려주죠. 그래서 여러 개 돌려주기 위해서 포인트나 배열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환되는 여러 개의 결과값들은 튜플 형식으로 반환이 됩니다. 즉, 보내주면 수정 불가능이야, 읽기만 읽을 수 있어, 그런 이야기죠. 즉, 여러 개의 값을 리스트를 했을 경우에 이 결과값을 튜플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변수를 미리 선언하고 함수에 여러 개의 리턴을 하게 되면 순서대로 여러 변수의 값에 또 전달도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파이썬에서는 아주 매우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getInfo,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리턴을 할 때, 길동, 33, 이렇게 세 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리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getInfo 함수에서는 리턴하는 세 개의 데이터는 튜플 형식으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튜플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가로 형태, 이게 튜플이죠. 대가로 형태는 리스트, 중가로 형태는 딕셔너리와 세트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get info to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줘도 똑같다 그 얘기고요. df make tuple 튜플을 만들어 id name age id name age 넣어준 값을 투플 형태로 리턴할 때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해 get info 그러면 get info에 해당되는 거니까 get info에 해당되는
길동 33, 이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get info에 값을 가지고 오는 대로 순서대로 첫 번째는 id, 두 번째는 name, 세 번째는 age, 즉 세 개의 값으로 순서대로 한 개씩 받아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id, 여기죠. 홍의 아이디. 두 번째는 길동은 name, 33은 나이 이렇게 간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걸 출력해봐 했더니 각각 출력이 됐고요. make 투플이라고 하는 거를 호출했습니다. 박, 길순, 어, 25라고 했더니 튜플을 한번 출력해봐 했더니 가로로 딱 출력이 되죠. 박, 길순, 길선, 뭐, 25 이렇게 출력되는.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실행했더니, 자, 이렇게 출력되는 게 보여요. 다음은 콜백 함수입니다. 선언된 함수가 사용이 될 때는 구출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능이 모두 끝나고 나서 생성된 결과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특정 함수의 기능이 진행되는 도중 또는 끝나고 난 후에 실행될 기능을 특정 함수의 인수로 전달이 되는데 이런 형식을 우리는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함수를 여러 변수가 참조할 때 파이썬에서는 함수는 특정 메모리에 선언이 되어 있고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함수는 다른 변수가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변수가 특정 함수를 참조할 수 있다는 말로 이것은 변수에 함수를 대입하는 것으로 간단히 구현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함수는 여러 함수가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함수 A라고 하는 펑션 A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얘는 출력만 해주는 거죠. 펑션 A 함수 실행합니다. 펑션 A 함수 실행해서 그거를 return A에 집어넣어. 그러면 return A 수행해 이 말은 이 펑션 A 함수가 어, 실행이 되면 즉 return A를 실행해 그런 얘기죠. 즉 return A를 실행을 하면 펑션 A 함수가 실행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펑션 A 함수에 새로운 이름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펑션 A는 다른 이름으로 reference A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더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수행하면 펑션 A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게 한 번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실행하면 펑션 A 함수를 실행합니다. 요거 이제 함수를 요렇게 수행한 거죠. 실제 레퍼런스 A라고 하는 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얘하고 똑같은 거야 하니까 얘가 실행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 A 실행도 안 했는데 레퍼런스 A만 실행했는데 펑션 A가 실행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함수의 인수로 다른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인수로 사용하는 거죠. 아예 변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정한 함수 이외에 인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매개변수도 변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인수로 전달된 함수를 매개변수로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선언한 펑션 A 이 함수를 다른 함수인 other function 이런 함수의 인수로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other function 함수에서 인수로 전달받은 콜백 함수는 other function 함수의 특정 지점에서 호출이 되어서 실행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df 펑션 A, 함수 A라고 하는 걸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함수 A를 실행합니다. 라고 딱 수행해 놓고 other function이라고 하는 건데 callback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둔 겁니다. if str 즉 타입 callback이라고 하는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꿨는데 그 스트링으로 바꾼 내용이 클래스 펑션하고 똑같으면 펑션 A를 수행해. 이게 콜백 했다는 말은 펑션 A하고 똑같다. 그 말이죠. 펑션을 호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콜백은 함수가 아닙니다. 이게 콜백이 함수이기 때문에 클래스 펑션이라고 하는 게 뜰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other function 펑션 A, 이건 사실은 이 매개변수인데 매개변수를 함수로 호출한 거죠. 했더니 얘가 바로 수행이 돼서 펑션 A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게 딱 뜨고요. other 펑션에는 500이라고 하는 걸 넣었기 때문에 500을 넣으면 이 콜백이라고 하는 게 500, 요 타입은 펑션 타입이 아니죠. 그래서 콜백 이거는 500 은 함수가 아닙니다. 500은 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수로 아예 함수를 매개변수로 넣어서 실행된 한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실행 눌러봤더니 펑션 A 함수를 실행합니다. 500은 함수가 아닙니다. 매개 변수로 함수를 넣어서 함수를 호출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함수의 예외 처리를 if문 대신에 try문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선언된 함수 내부에서 인수로 전달된 함수가 함수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부분을 if 제어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검사는 if문보다는 예외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앞의 예제와 거의 같은 구조의 예제를 만들고 앞에서 사용했던 if else문 대신에 try exception 문으로 한번 변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펑션 A를 함수 수행합니다. other 펑션 2의 callback 함수인데 try 만약에 callback이 함수이면 함수 수행하고
그럼 펑션 A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500이니까 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행만 되겠죠. 그래서 펑션 A라고 하는 거 함수이니까 요거 수행해서 함수가 수행됩니다. 500은 함수가 아니니까 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행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try exception 이용해서 사용을 한 거죠. 실행했더니 결과는 똑같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리스트의 함수 담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